여기 발표를 맡은 박용태입니다. 저희 조에서는 아동의 차별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감하기 위해 그림 일기를 제작하였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나의 꿈 발표 시간이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가수가 나의 꿈이라고 말했다. 그때 우리 반 친구들이 나를 비웃었다. 네가 어떻게 가수가 될 수 있겠냐? 뚱뚱한 가수를 본 적 있냐? 그때 수정이도 꿈이 가수라고 했는데 수정이는 이뻐서 될 거라고 칭찬을 했는데 나는 뚱뚱해서 안 된다고 했다. 정말 너무해. 가수가 되고파.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활동 보고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박민서라고 합니다. 저희의 가치의 가치조에서 선정한 주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외모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여 평등한 세상 만들기입니다. 여러분은 모두들 얼굴의 생김새나 키, 체형 등을 보고 저 아이는 이럴 것이다 혹은 저럴 것이다 라고 편견을 가져본 적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조에서는 아동이 성장할 시기에 외모가 주는 영향력이 큰 만큼 또 그런 편견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상처받는 아동들이 많은 만큼 이 문제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조의 활동 목적입니다. 저희 조가 주제를 선정하고 다 함께 이루고자 한 목적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될 아동들이 외모라는 틀 속에서 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또 우리 모두 평등하고 어느 누구 하나 주눅들지 않는 당당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조는 이러한 뚜렷한 목적을 갖고 우리들의 활동이 조금씩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제목, 언니와 나. 나와 다르게 언니는 예뻐서 칭찬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나는 언니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 같다. 오늘 친척 댁에 갔는데 어른들이 유진이는 언니랑 너무 달라.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언니를 반만 닮아라 라는 말을 들어 너무 속상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로 활동 내용을 발표할 청원고등학교 1학년 김예지입니다. 저희 조는 외모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여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주제에 대해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에 앞서 왜 이러한 차별이 일어나는지에 먼저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아동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저희가 첫 번째로 했던 것은 설문조사였습니다. 청주 시내 초중고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차별 경험 유무, 그리고 아동들이 생각하는 차별에 대한 해결 방안, 또한 사람을 판단할 때 중시되는 기준에 대하여 설문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무려 70%에 달하는 아동들이 외모에 대한 차별을 경험해 보았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피해와 목격이 대다수였습니다. 어떤 신체 부위에 대한 차별이었나요? 라는 질문에는 얼굴, 키, 몸매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동들이 생각하는 해결 방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나왔던 것은 SNS나 기타 방송 매체 등에서 아동들의 외모에 대한 차별을 희화화하는 그런 게시글들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캠페인을 실시하자, 세 번째로는 기타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머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는 아동에 대한 외모 차별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 아동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일기 형식의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청주 시내에서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림일기 포스터와 유엔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설문조사 통계자료를 게시하여 시민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차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지장찍기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이 지장찍기 활동에 참여해 주신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메시지를 붙인 사탕을 나누어 줌으로써 저희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는 체육 시간에 철봉 테스트를 했다. 하지만 친구들이 하늘이에게 자기들도 못하는데 뚱뚱하고 못생긴 네가 어떻게 하냐고 비웃었다. 하늘이는 자신감이 떨어졌다. 그리고 하늘이는 억울하고 화가 났다. 해결 방안 발표를 맡게 된 주성고 1학년 김서연입니다. 우선 해결 방안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캠페인 활동이 해결 방안 중 구체적인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캠페인 활동은 아무리 캠페인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기억에 그리 오래 남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같은 주제로 여러 번 한다면 그곳에 주의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익 광고가 있습니다. 이 광고는 공익 광고는 아니지만 도브의 리얼뷰티라는 광고입니다. 이 광고에서 의미하는 바는
여성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주름도 아름답다고 인식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짧은 광고라도 강한 여운을 주는 광고가 있는 것처럼 대중매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변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모비하 발언주의가 있습니다. 외모비하 발언주의는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외모 차별이 심해진 이유 중 하나도 대중매체를 통한 것이라는 아까의 통계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대중매체에 나오는 사람들 및 대중매체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외모 발언을 좀 더 신중히 하자라는 말을 해준다면 좀 더 외모에 관련해 예민하게 되어 말 하나하나에 신중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런 다음에 학교 교육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저희가 생각해낸 해결 방안 중 가장 임팩트가 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도 캠페인처럼 한 번만 단발성으로 하게 된다면 경각심이 생길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자주자주 여러 번 한다면 모든 학생들이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외모차별 상품 판매 자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것이 그냥 재밌다는 이유로 이 상품들을 그냥 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품들은 어머나 네 얼굴에 잠이 오니? 네 얼굴이면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돼 라는 외모차별 발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삼으로써 자연스럽게 외모차별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모차별 상품 판매를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아동들이 외모적으로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인지라 외적으로 아름다운 것에 끌리기 마련이지만 대한민국은 외모지상주의가 너무 심해 성형외과,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많고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대중매체들을 통해 외모 비하, 외모 차별 등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외모에 관한 스트레스나 차별 등을 받으며 자라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 사이에서도 너 오늘 정말 못생겼다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할 정도입니다. 물론 장난이지만 어쩔 때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난도 외모 차별로 하는 실태들을 꼬집고 개선하고자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은 리지 벨라스케스라는 사람입니다. 마르팡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가져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아 지나치게 마른 몸과 얼굴을 가진 여성입니다. 이분은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여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외면보다는 내면을 바라보아 외모 차별 없는 세상을 다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치의 가치조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